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이죠. 안보에.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계속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이게 이런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계속 주변국으로부터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군사력, 그리고 앞으로 일본과 북한의 어떤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일본과 중국과의 어떤 미사일 경쟁 문제, 그리고 또 한국과 일본의 군사력 문제를 시리즈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날로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군사력을 측정하는 세계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금년에는 일본이 8위의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6위의 랭킹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은 일본이 한국보다 한 단계 유예했습니다. 작년에 일본이 6위고 우리 한국이 7위였던가 그랬고요. 하여튼 최근 2, 3년간은 계속 한국, 일본이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한국과 이렇게 군사력, 전체적인 군사력 수준에서 엎치락 뒤치락 할 건가, 그런 예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이 지금 현재 방위비를 GNP의 1% 수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 표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GNP의 2.8%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본이 2027년까지 앞으로 5년간에 걸쳐서 방위비를 2배로 증강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GNP 2% 수준까지 간다고 지금 벌써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본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한국보다 랭킹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본의 방위 3대 요소로는 일본 자체의 기본적인 방위 체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미일 동맹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참고로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호주, 인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과 안전보장 협력, 그래서 일본의 방위 3대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비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들지 않을 수 없는 게 요시다 독트린입니다. 요시다 독트린이라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시다 시게루가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일본의 총리를 했습니다. 일본의 총리를 하면서 국정의 운영 방침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군사비를 가장 줄이고, 그리고 경제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 물론 그 당시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일본이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지만 요시다 독트린 정책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게 일본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대신 군사비는 적게 쓰는 방향으로, 지금도 GNP 1%이지만 이거는 이 군사의 공백은 미국이 다 메꿔주는 걸로. 그래서 미국의 핵 우산 아래서 일본은 경제만 발전시킨다. 이게 요시다 독트린이고, 이런 군사비 최소한 지출이, 이런 정책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시다 독트린이 지금까지 유지된 그런 배경에는 미일 동맹이 가장 크죠. 미일 동맹은 195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연결되게 오고 있는데 72년간 세계에서 최강 동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오래됐고, 그리고 그 미일 동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하나의 합동체가 돼서 움직이는 이런 수준까지 미일 동맹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요시다 독트린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요시다 독트린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걸프전에서 일본이 12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제공하고도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자와의 보통 국가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군대를 직접적으로 파견하지 않고 돈으로만 지원을 하는 건 결코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국가론으로 전환을 해서 군대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외에 파병을 해야 된다. 이게 오자와의 보통 국가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본은 전수방위 모든 걸 전적으로 방위에만 전력을 했는데 이런 전략을 바꿔야 된다. 이게 오자와의 보통 국가론이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좋아가지고 일본 자위대가 해외 파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식으로 이제 무기를 가지고 파병한 건 아니지만 PKO 평화 유지 활동으로 해외 파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자와 보통 국가론이 그때부터 계속 거론이 됐지만 실제적으로 일본이 보통 국가이냐? 아직은 보통 국가가 되지 못한다 이거죠. 여기서 보통 국가란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판별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원거리 공격 능력이 있어야 된다. 원거리 공격 능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무기 체계가 공격형 무기 체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국제 훈련에 자주 참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이 해외 파병을 하고 해외 파병하면서 또 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국제 훈련에 참가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보통 국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인데 지금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보통 국가 수준에 못 도달했습니다. 이거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일본의 무기 체계를 보면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무기 체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항공모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공모함은 결국 원거리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 지금 항공모함은 경항공모함으로 4척이 있는데 이 항공모함이 모두 배수량이 27,000톤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함이 65,000톤급이고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함이 42,500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27,000톤급 경항공모함은 아직 여기에 도달하지 못한다. 또 하나는 F-35A 지금 가장 최첨단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있죠. F-35를 항공모함에서 발진을 시키지 못한다. 지금 일본의 경항공모함은 F-35B급만 경항공모함에서 발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공모함으로는 일본이 보통 국가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군사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사일입니다. 일본의 지금 미사일 시스템은 JSM이라고 합동 타격 미사일이 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550km,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나가는 거죠. 보통 200km가 12식 지대지 유도탄인데 유도탄의 사정거리인데 JSM 합동 타격 미사일은 550km 나오고 그보다 조금 더한 록히드 마틴사에서 수입한 JSSM 합동 공대지 장거리 미사일은 926km까지 나갑니다. 또 장거리 대함 미사일도 900km 내외인데 결국 1000km를 넘어가는 미사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거리 공격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은 지금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 지금 없습니다. 또 하나 전투기죠. 공격형 전투기죠. 공격형 전투기는 사실 프랑스나 독일, 영국에 비해서 많이 있고 성능도 우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 F-35를 지금 거의 45기를 도입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도입해서 궁극적으로는 F-35 시리즈를 147기까지 지금 동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거리 공격 가능 무기가 약하다. 그리고 또 일단 또 장거리 폭격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로 이렇게 봐서 원거리 공격 가능 무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원거리 공격 부대입니다. 해병대죠.
일본도 2018년에 수륙기동단이라고 해서 일본판 해병대를 창설했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2만 1,0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한국 해병대가 2만 9천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아직은 원거리 공격 부대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아직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국가가 아직 아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5년 후에, 지금은 이렇지만 5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건가? 5년 후에는 2027년인데 2027년에는 일본의 방위 중기 계획이 완성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방위비가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GNP가 2% 되는 수준이죠. 그때 되면 일본은 장사정 미사일, 그러니까 1000km 이상 되는 미사일을 1000기를 보유를 합니다. 지금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러시아하고 중국에서 지금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스크램제트 엔진을 지금 시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는 일본도 극초음속 미사일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영국과 합동으로 일본의 제6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증강현실, 인공지능이 접목됩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군대에서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존 사진에다가 다른 사진, 자기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을 그 사진에 입혀서 가상현실을 사진으로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처럼 이런 전투기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R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Augmented Reality, 그 다음에 AI 기능, 이런 제6세대 스텔스 기능을 영국과 지금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적인 무기가 앞으로 5년 후에는 충분히 개발될 수 있다. 또 하나, 지금 이지스함을 기존 이지스함보다 아주 엄청나게 큰 2만 톤급으로 지금 2대를 이지스함을 지금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1000km 되는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이게 2028년까지, 그래서 일명 공룡 이지스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지스함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비 확장을 5개년 계획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일본이 세계 3위의 군사력 수준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국민들 55%가 지금 방위비 증액에 찬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군사력이 지금 현재는 우리한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앞으로 5년 후면은 완전히 바뀐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과 북한의 미사일 전쟁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